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, 바로 30년 경력 에어컨 기사님의 전기요금 절약 비법.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여름만 되면, 이거 에어컨 요금 어떡하지? 이런 걱정 많으시잖아요. 오늘 이 정보로 좀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죠. 네, 반갑습니다. 이게 보다 보면요. 우리가 보통 이게 절약이지 하고 했던 행동들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오히려 전기세를 더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. 네, 그럴 수가 있나요? 네. 그래서 오늘 그런 잘못된 상식들 좀 바로 잡고요. 진짜 전문가의 꿀팁으로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. 여러분, 여름철 전기요금 진짜 반으로 줄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. 와, 반으로요? 기대되는데요? 근데 첫 번째부터 정말 좀 의외인데요. 잠깐 나갈 때 에어컨 끄는 거요. 당연히 절약 아니에요? 집에 아무도 없는데 켜놓는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요. 그게 바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. 특히 요즘 많이 쓰시는 인버터형 에어컨 있잖아요. 얘네들은 스스로 전력 소비를 조절하는데 딱 껐다가 다시 켤 때, 그때 희망 온도까지 확 낮추려고 처음 몇 분간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전기를 써요. 거의 3배. 3배나요? 와, 네. 자동차 급출발할 때 기름 많이 먹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계속 켜두면요. 설정 온도를 그냥 유지하려고 약하게 돌거나 잠깐 멈추거나 하거든요. 그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. 아하. 그래서 자료 보니까 외출 시간이 한 90분, 그러니까 1시간 반 안쪽이면 그냥 켜두는 편이 오히려 전기세 아끼는 데 더 낫다고 하는 거군요. 뭐 마트 잠깐 다녀오거나 병원 갈 정도면 켜두는 게 이득이겠네요. 그렇죠. 짧은 외출은 그게 나은 거죠. 그럼 또 다른 오해, 제습 모드는 어떤가요? 이게 바람 세기가 좀 약하게 느껴지니까 냉방보다 전기 덜 먹겠네?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가요?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. 제습 모드도요. 결국 실내 습기를 물로 바꿔서 밖으로 빼내야 하잖아요. 그러려면 냉방 돌릴 때랑 똑같이 실외기가 거의 동일하게 돌아가야 돼요. 실외기는 똑같이 도는군요. 네.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량 자체만 보면 냉방이랑 제습이랑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. 다만 진짜 습한 날 있잖아요. 장마철처럼. 그럴 땐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습기 제거 능력 자체는 더 뛰어나요. 자료 보니까 한 2.7배 정도?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더 쾌적하게 느껴질 수는 있죠. 그렇군요. 그럼 제습 모드는 언제,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? 여기 전문가 팁을 보니까요. 처음부터 제습으로 켜지 말고 일단 냉방으로 한두 시간 돌려서 집안을 충분히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제습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하네요. 그러면 시원함이랑 뽀송함 이걸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요. 더울 땐 냉방, 좀 눅눅하다 싶으면 냉방 좀 하다가 제습 이렇게 기억해야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현명한 방법이죠.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.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뭔가 덜 시원하다 이런 느낌 들 때요. 이게 바람 방향 때문일 수도 있다고요. 전 당연히 사람이 있는 쪽, 그러니까 아래로 바람을 보내야 빨리 시원해지는 줄 알았거든요. 그게 이제 과학 원리를 생각해 보면 좀 쉬운데요. 차가운 공기는 무겁잖아요. 그래서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가벼우니까 위로 뜨죠. 근데 바람을 계속 아래로만 쏘면 찬 공기가 바닥에만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. 위쪽은 계속 더운 상태로 남아있고. 아, 네네. 그럼 에어컨에 있는 센서가 아직 덥네? 이렇게 계속 인식해서 실외기를 필요 이상으로 더 오래 돌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비효율적이 되는 거군요. 그럼 해결책은 바람 방향을 위쪽, 그러니까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하라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야 찬 공기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방 전체를 골고루 그리고 더 빨리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. 결과적으로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고요. 이야, 실제로 어떤 집은 바람 방향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한 달 요금이 5만 6천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사례를 보니까 와, 이건 진짜 당장 해봐야겠는데요. 에어컨 앞에 뭐 가구 같은 거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고요. 네, 그것도 중요하고요.
그리고 리모컨에 보면 숨겨진 또 하나의 강력한 절약 기능이 있습니다. 바로 자동 또는 AI, 스마트, 에코 이런 식으로 표시된 버튼인데요. 아, 그 버튼들. 네. 네, 이 기능을 쓰면 에어컨이 일단 설정 온도에 도달하잖아요. 그럼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요. 작동 강도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잠깐 쉬거나 하면서 전력 소모를 최적화해 주는 거죠. 오, 일반 냉방 모드는 그냥 설정 온도 도달해도 계속 같은 세기로 쭉 돌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자동 모드는 진짜 똑똑하게 마치 전문가가 옆에서 관리해 주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거네요. 그렇죠. 훨씬 효율적이죠. 이것도 실제 비교 사례 보니까 자동 모드 쓴 집이랑 일반 모드 쓴 집 원료금이 와,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네요. 93,000원 대 57,000원. 이건 꼭 써야겠어요. 네, 꼭 활용해 보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가 정말 확실한 방법. 바로 필터 청소입니다. 아, 필터 청소. 네. 네. 아무리 좋은 기능을 다 써도요. 필터가 먼지로 그냥 꽉 막혀 있으면 에어컨이 숨쉬기 힘들어요. 공기순환이 잘 안 되니까 당연히 냉방 효율은 떨어지고 에어컨은 더 세게 돌아가려고 애쓰니까 전기만 더 먹게 되는 거죠. 맞아요. 저도 그 자료 보고 좀 충격받았는데 3년 동안 필터 청소를 한 번도 안 하신 할머니 댁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청소 딱 하고 나니까 월 전기세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거예요. 네, 그만큼 중요합니다.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. 한 2주에 한 번 정도? 시간도 한 10분. 10분만 투자해서 필터 빼서 미지근한 물로 쓱쓱 닦고 그늘에서 살 말려주기만 하면 돼요. 2주에 10분. 이건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네요. 귀찮아도 꼭 해야겠어요.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, 짧은 외출 시에는 켜두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, 제습 모드 현명하게 쓰는 법, 바람 방향은 위로, 그리고 자동 모드 활용하기,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필터 청소까지.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습관 변화들이 모여서 올 여름 여러분의 전기요금 정말 눈에 띄게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. 자,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오늘 들으신 여러 가지 팁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당장 바꿔봐야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그 작은 실천 하나가 가져올 시원하고 또 경제적인 여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